이게 첫 편 시작이에요.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은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도 새치어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지.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워해진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난 이렇게 말랑하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우는 거지? 왜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평범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가슴을 쓰죠? 가슴, 젖가슴, 가슴. 이렇게 어그로를 끈 거예요. 한강 작가도. 이게 애술적 허영 느낌으로 좀 색드림 느낌으로 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초반에 이게 딱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어그로를 끈 거임. 읽어보면은 이렇게 영애는 마찬가지로 무모를 건조한 남자의 아내이다. 영애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남편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영애는 피가 뚝뚝 흐르는 생육을 먹는 끔찍함을 꾸게 되고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된다.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되거든요. 이게 저가 그래서 소설을 좋아해요. 왜 와이? 진짜 고급진 색드립이거든요 이게. 예술적 허용?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가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된다. 집에 있는 고기랑 고기들은 다 치우고 남편에게 몸에 고기가 냄새가 난다며 잠자리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갈등을 만들고 있죠. 영애는 어릴 적 자신의 문을 갠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묵게 끌려가다 거풀 물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어릴 적에 영애는 그 개로 만든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다. 영애는 꿈을 점점 고기로 먹는 것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려 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기를 못 먹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고기를 거부하는 영애는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점점 눈에 띄는 행동을 싫어하는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고, 보다 못한 남편이 그녀의 가족을 불러 그녀에게 고기를 먹으려고 하다가 그녀가 자해를 하게 만든다. 지금 계속 갈등을 만들잖아 초반에. 이 사건으로 가족을 품격산이 나고 영애는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이나 고기마저 발악적으로 거부하고 벤치에서 젖가슴을 드러낸 채 앉아있다가 새를 잡아다 손에 쥐고 자연한 손목을 핥아먹는 등 남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이게 뭔 뜻인지 알아? 이게 진짜 예술이에요. 이게 이 뜻이 진짜 레전드 예술이었음. 저는 처음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새를 잡아다 손에 쥐고, 이게 내 자신의 아직 식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게 새를 잡아다가 손에 쥐고, 근데 자해한 손목을 핥아먹는, 식욕은 있지만 나는 식물 인간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걸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편이 끝나요. 보시면 그러니까 형부 느낌이죠. 이게 형부라고 해야 되나? 뭐라 처제? 아무튼 그렇거든요. 처제가 아니 내 동생은 아직도 몽고 반점이 있어. 이 동생이 누구냐?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흥분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몽고 반점에 패티시가 있어. 몽고 반점 패티시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열망에 빠져요. 얘는 다현진님 하여 그는 도덕적인 금기를 깨고 여매를 불러, 지금 그거죠. 아내의 동생을 불러가지고 지금 그녀의 누드의 꽃을 그려 촬영하고 싶다는 부탁을 해요. 영애는 그의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일을 수락해요. 왠줄 알아요? 이걸 왜 간단하게 수락을 했을까요?
왜 간단하게 수락했을까, 영애는? 영애는 지금 식물인간이 되고 싶은 애예요. 식물인간. 근데 내 몸에 꽃을 그려준대. 암튼 식물인간이 되고 싶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락을 해요. 식물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미 말하죠. 1편에서 얘는 이미 식물인간이 되고 싶은 삶을 하고 있었어. 영애의 몸을 꽂고 수놓고 어린 시절이 지나면 사라질 게 당연한 몽고 반점을 강조한 바디 페인팅을 그리며 성욕을 초월한 예술적인 열망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이 남편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형부라고 할게요. 그냥 형부는 몽고 반점 여기에 꽂혀 있고요. 이 여자 주인공은 식물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잘 맞았죠? 근데 그는 자신의 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같은 작업실을 공유하는 남자 후배 제이를 불러 모델을 부탁하고 그의 몸에 꽃을 그려 영애와 함께 찍도록 한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영애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촬영하겠다. 이게 뭔 뜻이에요? 야, 섹스하겠다. 섹스하자. 부탁을 해요. 근데 그는 지나친 요구에 질색하는 제이는 수치심에 받쳐 평소 촬영 중 스튜디오를 떠난다. 당연하죠. 정상인한테 야 섹스하는 거 사진으로 찍자 하면 누가 받아줘요. 영에게 다 제이가 떠난 후 영애에 다 젖어버려서라는 말에 형분을 역에 덮치거나 영애는 거칠게 거부한다. 자기가 형부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나 거부시나 묻자 영애는 자신이 꽃에 끌렸던 것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자신의 몸에 꽃을 그린다면 받아주겠냐? 형부의 질문에 영애는 희미하게 웃음을 짓는다. 이것도 예술임. 이것도 이게 좀 예술인데 이건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다 했고 주인공은 지인의 피해를 부탁을 받아 몸에 꽃을 그려 영애와 다시 만난다. 형부와 처제는 온몸에 꽃을 그린 채로 마치 짐승 같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둘 모두 극도의 쾌락 속에 밤을 보낸다. 주인공은 어느새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처제의 언니인 아내가 있었다. 지금 좆됐죠? 불륜한 거 들켰죠? 언니한테? 아내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캠코더로 돌려보고 이미 다 본 상황이었다. 남편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아내는 남편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갖는다. 영애 언니는 정신병자가 있다는 신고를 했다고 말하며 남편을 경멸한 눈빛을 퍼붓는다. 영애는 뒤늦게 방을 나와 확인하니 아무런 반응 없이 이내 창가로 향한다. 창문을 열고 타오르는 태양빛에 바람에 젖가슴을 내밀고 주황빛 꽃이 그려진 가냥이를 활짝 펼친다. 그냥 레전드 아니에요? 여기서 왜 이게 예술적인지 알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죠? 꽃에 끌렸다는 걸 느꼈다. 힘을 밝힌다. 그러면 서로의 자신의 몸을 꽃을 그린 날 받아주겠냐는 형부의 질문에 대명맥이 묻는다. 자신의 몸에 꽃을 그리고 우리를 성교를 하자. 이거를 그러면 애는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였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황빛 꽃이 그려진 가랑이를 활짝 펼친다. 주황빛 꽃을 활짝 펼치잖아요. 젖가슴을 내밀며 준빛 꽃이 가랑이 쪽에 있다는데 이게 주황빛 꽃이 뭐예요? 식물로 치면 주황빛 꽃은 성기예요. 식물에 맞죠? 성기. 그래서 남자가 자신을 꽃을 그린다면 받아준다겠다는 뜻이 애는 이미 지금 식물에 꽂혀가지고 지금 식물이 돼서 남자랑 지금 성교를 하는 게 내가 식물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다. 작가적 그걸로. 그렇게 이제 3편이 돼요.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 사람들이 자꾸만 먹으려 해.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여. 지난번에 먹고선 토했다고.
어젠 먹이자마자 잠자는 주사를 놨어. 언니 나 그 주사 싫어. 정말 싫어. 내보내줘. 나 여기 있기 싫어. 마침내 그녀가 잠아왔던 고함을 치르고 말았다. 내가 죽을까봐 그러잖아.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키워드예요. 3편의 키워드. 겁나 아파해요, 주인공은. 막 주사 맞고, 아, 나 이거 왜 맞는지 모르겠다. 죽는 것보다 더 아픈 주사인 거죠, 지금? 주인공한테는. 그래서 이미 초월을 했어요. 그냥 날 죽여달라. 나는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밥 먹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주인공의 언니는 죽음이 맞나. 예, 그러니까 영의 입장에서는 이 주사 맞는 게 죽음보다 더 아픈 고통을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왜 살아야 돼?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입장이고, 이 영희의 언니 입장에서는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냥 그러면 애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안락사를 시켜주는 게 인간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지금 3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철학적인 내용이죠, 3편은. 1편, 2편에서는 거의 야한 걸로 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좀 집중시키고 마지막에는 이제 쾅 터트렸어요. 엄청 철학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이게 진짜 레전드. 봐봐요. 이건 말이야. 이건 어쩌면 꿈인지도 몰라. 꿈에서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는 아닌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제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점점점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꿈이었던 거임.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다시 읽어보면 이게 진짜 예술인 건지. 그래서 애 이걸 다 읽어보면은 지금 식물이잖아요. 메인이 식물이잖아. 그래서 마지막 편 보면은 겨울이 돼요. 보면은 여기 겨울인 듯이 말하죠. 식물이 돼가지고 애가 삐쩍 말라요. 낙엽이 식물이 가을 겨울 되면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해지잖아요. 그거를 3편에서 말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온몸에 살이 남아있는 것이 없고 생리는 뭐든지 오래 뼈만 남아있는 엉덩이 가운데 치킨 도로살 먹는 나무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거를 그러니까 나무 불꽃은 사실 가을 겨울을 말하고 있던 거야. 몽고 반점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꽃이 피는 시기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꽃이 피는 시기. 그래서 얘는 막 여름인 거지. 식물의 여름. 그리고 이거는 식물의 봄인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를 소설로 나타낸 거예요. 크게. 인간에 빗대서. 그래서 예술님 뭔 말할? 이게 이래서 진짜 이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